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주가가 오늘만큼은 500달러를 넘어가 줘야 한다는 그 이유, 오늘이 가장 적기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서,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섰죠. 길 한가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왜 그렇게 다른지를 오늘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웨이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내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프레임으로 앞으로 좀 바라봐야 되겠네. 앞으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제가 왜 오늘 500달러를 반드시 넘어가 줘야 되느냐. 어제 498.8달러까지 갔다가 내려왔었죠. 그리고 490달러 위에서 여전히 안착을 못하고 488달러에 끝났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490달러를 계속 지금 노크를 하고 있다. 올라갔다가 다시 두들겨 맞고 내리꽂고 다시 거의 아랑곳하지 않고 올리고 다시 내리꽂고 그 490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 걸 6번 정도 지금 한 것 같아요. 어제까지 포함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위의 저항도 강하다. 볼 수 있겠지만은 계속 도전하고 있는 이 힘 역시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보통 계속 이제 때리면 때릴수록 모든 게 그렇잖아요. 힘이 이 지지하는 것이 저항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498달러를 어제 한번 갔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바로 가야 된다. 이거 오늘 못 가고 다시 490달러 밑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순간은 이거는 이제 주가 흐름상 위험해질 수 있고, 왜 그러냐면 특히 내일 있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내일 미국 본장이 조기 마감을 해요. 자, 아시죠? 조기 마감하는 날은 변동성도 적고 거래량도 당연히 적기 때문에 뭐 좀 재미없는 이제 장이 펼쳐지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만약에 490달러를 또 못 넘고 500달러를 뚫지 못하고 480달러에서 머물게 되면은 내일도 똑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26일 금요일로 가게 되면은 1월 2일이죠. 내년. 테슬라의 2025년 4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선반영이 본격적으로 빠르면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 12월 31일도 조기 마감이잖아요. 그러면은 3.5일의 이제 본장의 거래일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선반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지금 안타깝지만은 지금 인도량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엄청난 호재가 좀 나타나가지고 인도량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축소가 되기를 바랐지만은 이제 그러지 않다고 전제를 했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흘러간다고 봤었을 때는 인도량에 대한 우려가 산타랠리에 있어가지고의 이 테슬라의 주가 랠리를 좀 방해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일단은 나중에 방해를 받더라도 그 방해를 받는 주가 영역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쨌든 거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보다는 높은 주가에서 형성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계속 어쨌든 480달러대를 계속 지켜주고 있고 490달러를 여러 번 도전했고 어제는 거의 500달러 근사치까지 가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도전을 해야 한다. 자, 만약에 오늘 도전을 하게 된다면은 500달러를 뚫을 가능성이 저는 어제보다는 훨씬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500달러를 이번에 만약에 오늘 뚫잖아요. 그러면은 500달러를 살짝 그냥 맛만 보고 내려앉을 가능성도 물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490달러가 어떻게 보면 500달러의 전초전이었어요. 숫자가 이제 49, 이제 490, 앞에가 이제 49여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50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시장에서 부담스러워했는데 그냥 그 밑에서 이미 지금 이제 싸움이 붙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면은 500달러의 콜옵션 뭐 콜월이라고 하죠. 이게 많이 뭐 지금 쌓여 있다. 아주 지금 많이 이제 붙어 있다. 이야기도 하지만은 저는 490달러에서 워낙 이제 거칠게 그리고 격렬하게 싸웠기 때문에 저는 500달러를 뚫는 순간에 510달러, 빠르면 520달러까지도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미 저항도 세지만은
밑에서 응축해 놓은 힘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강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490달러를 계속 도전하고 있고, 어제 498달러까지 갔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뭐 주봉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현재 신고가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여전히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의 피크가 바로 오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웨이모의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저는 웨이모가 엄청나게 잘 되기를 바래요. 테슬라만큼 잘 돼가지고 서로 시장을 양분해서 먹게 되고, 오히려 점유율이 테슬라가 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웨이모가 엄청나게 잘 돼야지 테슬라 주가가 폭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아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웨이모 경쟁이 아니야. 웨이모가 저렇게 샌프란시스코의 길 한가운데 저렇게 경쟁에서 서는 것이 테슬라에게는 너무나 좋잖아. 테슬라가 엄청나게 기술력의 어떤 우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웨이모라는 이름을 가진 횟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테슬라라는 이름을 가진 횟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횟집이 횟집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한 지 한 6개월, 한 1년 정도 됐다고 칠게요. 근데 안타깝게 웨이모의 횟집에서 식중독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거기다가 뉴스가 막 나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바로 옆에 있는 테슬라의 횟집은 어떻게 될까요? 와, 웨이모의 횟집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나는 테슬라 횟집 가서 회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 횟집 거리가 풍지박산이 나겠죠. 우리는 이런 케이스를 실제로 뉴스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횟집뿐만이 아니고 다른 음식들 같은 경우에, 다른 음식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제품에 어떤 발암물질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 유관 상품들이 그냥 철퇴를 맞게 되는 그 케이스를 경험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대결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순이익이 50조, 100조, 한 200조, 300조 난다고 한다면은 그런 뉴스는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 로보택시 사업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전체 시장 규모가 현재 기준으로 한 1000억 됩니까? 지금 2000억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의 파이를 무조건 키워야 됩니다. 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테슬라만 열일을 해서는 도저히 이게 시장 파이가, 물리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을 딱 멈춰 세우고 난 뒤에 이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로보택시 사업의 성장, 그리고 이 폭발적인 로보택시 사업의 성장이 아주 가파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되려면은, 지금 중국에서 로보택시 사업의 신생 브랜드들도 지금 계속 이제 도전을 해가지고 길거리에 막 나타나야 되고, 웨이모가 계속 사업을 확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사업을 영속시켜줘야 돼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웨이모가 섰다는 것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도 일시로 멈춘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마케팅을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실제로 상품을 출시를 해본 경험도 있었고 상품 기획을 많이 해봤었잖아요. 경쟁 브랜드가 시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 들어가서 훨씬 더 높은 매출을 얻는 경우들도 있고, 시장이 파이가 커진 그 시장을 선점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 이것이 훨씬 더 높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불모지에 가까운 이 로보택시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려고 한다면은 웨이모가 잘 돼야 됩니다. 테슬라도 잘 돼야 되고, 지금은 경쟁 관계입니다만은 함께 시장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지금 현재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협력자의 관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경쟁자의 관계는 시장의 파이가 거의 경단위 수준이라든지 수천조 원의 시장이 됐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피 터지는 싸움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럴 단계가 전혀 아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웨이모가 잘 돼야 됩니다. 웨이모가 잘 되기를 저는 지금도 바라고 있는데 왜 저런 이야기들이 들렸지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옵티머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옵티머스를 위협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경쟁자가 나타나야 돼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오픈 AI가 독점할 것 같았다가 구글의 제미나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오픈 AI의 악재가 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장 파이는 엄청나게 커지면서 점유율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익은 훨씬 많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예를 들면은 1억 시장이라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할게요. 거기서 5천만 원에 그러니까 50%의 점유율을 얻는 것과 1000억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얻는 것 100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점유율이 얼마고 랭킹이 몇 위라는 것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EPS가 너무나 잘 나오는 것을 시장은 훨씬 더 환호를 하고 거기에 주가는 반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옵티머스 사업이라든지 로보택시 사업, 테슬라의 미래 성장 사업을 바라볼 때 그 경쟁자들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생각의 프레임보다는 경쟁자가 지금 현재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는 테슬라만큼 잘해줘야 된다. 어떤 분야에서는 테슬라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함께 잘 되는 지금 그런 그림들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 그런 프레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프레임으로 생각을 못 하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 번쯤은 이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내일 영상을 올릴 때 $500가 넘어간 종가를 바라보게 되길 기원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투자에 좋은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